매년 열리는 시즌이죠. 갤럭시의 플래그십 라인 새로운 S 시리즈의 출시가 임박해 왔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루머들이 점점 확실시 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정보들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 루머들을 바탕으로 제작된 이 모고폰도 가지고 와봤는데요. 물론 아무리 확실하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추측이겠지만 과연 존버가 맞았을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 전작을 구매하시는 게 좋을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시죠. 쉰 소리네요.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올해도 역시나 진행해야겠죠. 갤럭시 S26 그냥 여러분께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 올해도 준비 중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구독 버튼으로 미리 준비해 주세요. 새로운 갤럭시 S26 먼저 디자인부터 보시죠. 이번 시리즈에서 가장 큰 디자인 변화는 카메라 섬과 이 카메라 링 그리고 조금 더 둥근 모서리를 채택한 울트라 모델입니다. 전작보다 조금 더 부드러우면서도 고급스러운 포인트가 있는 디자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아이폰과 더 비슷해질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돌고 있었죠. 예상 디자인으로 제작된 이 모급 제품과 함께 비교해보시면요. 카메라 링 부분이 이렇게 얇고 고급스럽게 달라진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카메라 섬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게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직접 보니까 카메라 링은 아무래도 S26이 조금 더 예쁘긴 한 것 같은데 카메라 섬과 이런 것들이 좀 깔끔한 건 전작인 S25가 조금 더 깔끔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지난 폴드와 엣지에서 봤던 그 디자인과 굉장히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패밀리룩을 좀 완성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예상대로라면 전체적인 두께는 약간 더 얇아졌는데 이렇게 카메라 섬이 생기면서 카메라 부분은 훨씬 더 두꺼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카메라 섬을 만드는 게 카메라 부분의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가 있어서 삼성 입장에서는 이 디자인이 훨씬 마음에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의 모서리 부분도 달라졌죠. 내 모서리가 이렇게 조금 더 동그란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엣지 부분의 모서리도 조금 더 둥근 모습을 살짝 하고 있어서 그립감이 훨씬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근데 모급 제품으로 이렇게 직접 비교를 해보니까 그립감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조금 더 둥그스름해지긴 했지만요. 어차피 이거 케이스에 끼울 거라서 전혀 상관없는. 다음 디스플레이는 전작보다 약간씩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베젤 또한 조금 더 얇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새로운 변화가 있다면 이번에 울트라 모델에 사생활 보호 기능이 탑재될 것이라고 합니다. 측면에서 화면이 보이지 않도록 OLED 픽셀을 제어하는 기술인데요. 이거를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이유가 휴대폰 설정에서 이 기능을 켜고 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빨리 저도 써보고 싶은 기능이에요. 자, 다음은 카메라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최근에 그 칩셋 가격 향상에 대한 가격 인상 언급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가격이 전작과 동일할 것이라는 예상에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어서 카메라 성능이 그렇게 대폭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실제로 돌고 있는 루머도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거라는 예상은 없고요. 그렇지만 센서와 조리개 값은 업그레이드가 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조도 촬영이나 화질 개선에는 업그레이드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조금 더 기대를 하는 입장도 있더라고요. 메인 카메라보다 스펙이 좀 떨어졌던 초광각과 망원 카메라의 성능 개선 정도는 조금 더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기대는 되지만 제 생각은 좀 찾아보니까 이 카메라에 대한 부분은 확실시될 만한 정보가 많이 안 나오는 걸 보니까 진짜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다음은 성능입니다. 다른 부분의 변화가 미미한 만큼 이번에는 프로세서의 변화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번 시리즈에서 삼성 엑시노스 2600의 탑재가 굉장히 유력하기 때문입니다. 전작에는 전 모델 모두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이 탑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반과 플러스 모델에 엑시노스 2600이 탑재가 되고 가장 상위 라인인 울트라에만 여전히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를 탑재할 것으로 보고 있죠. 특히 이번 엑시노스 2600에는 열방출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기술을 탑재를 했다고 하고요. 독자적으로 설계한 GPU를 탑재를 해서 아이폰보다도 성능이 좋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와 염려가 모두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연 성능과 발열 그리고 배터리 효율까지 모두 잡는 최초의 자체 공급 AP가 될지 궁금하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의 프로세서를 국가별로 나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국내에 판매되는 제품과 유럽 제품에는 삼성 엑시노스 2600을 탑재를 하고요. 북미와 중국 모델에는 퀄컴 스냅드래곤을 탑재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갤럭시가 이전 시리즈에서도 현지 수요와 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해왔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그렇게 적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배터리도 변화가 있을까요? 전 시리즈가 200mAh에서 300mAh 늘어난 배터리를 탑재할 가능성이 제기는 되었는데요.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은 몰라도 울트라 모델까지 배터리 용량이 모두 다 늘어날지는 아직은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충전 속도의 개선은 있을 것 같아요. 최대 60W의 초고속 충전을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쉬운 부분은 지원되더라도 전 모델이 아닌 울트라에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무선 충전의 경우도 전 모델 치2 무선 충전이 지원이 되는데요.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20W, 울트라 모델은 25W의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정리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구매하려면 울트라를 사야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전작과 동일하다는 의견으로 무게가 실려서 많은 소비자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AP 제조사인 TSMC의 제조 원가가 인상되었다고도 하고 메모리를 비롯한 칩셋들의 가격이 치솟고 있어서 전반적인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최근에는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격 동결이면 정말 구매할 만한 시리즈가 되겠죠. 그 대신에 전작에 비해서 변화폭은 훨씬 줄어들긴 하겠지만요. 정말 마지막으로 출시 일정. 새로운 모델을 기다리시는 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정보일 텐데요. 가장 최근 정보에 따르면 2월 2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갤럭시 언팩에서 공개 예정입니다. 지난 모델인 S25와 24 모두 1월에 공개된 것에 비하면 이례적으로 출시 일정이 상당히 늦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나온 정보로는 2월 25일 샌프란시스코 언팩 행사에서 공개가 되고 3월 둘째 주경 출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일정이 조금 더 미뤄졌다고 해도 정말 얼마 안 남았기도 하고 점점 확실시되는 이런 정보들이 나올 텐데요. 과연 우리의 기대대로 이대로 출시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출시가 되는 대로 새로운 소식과 리뷰들 올려드릴 테니까요. 구독 버튼으로 기대해 주세요. 새로운 갤럭시가 기다려지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다양한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근데 개인적으로 깎는 김에 조금만 더 둥글게 깎지 그냥.